안녕하세요. 전 투력 분석기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에 진행된 ZFN 공사 대회에 대한 직관 후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국내 격투기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컴뱃만을 주로 다루는 블랙컴뱃 팬에 가까운 유튜버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ZFN 공사 대회를 굳이 직관을 간 이유는 이번 ZFN 공사 대회가 ZFN이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최한 대회이기 때문에 과연 ZFN이 힘을 빡세게 준 대회는 현장에 직관을 온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ZFN이 이번 대회의 티켓을 거의 매진에 가깝게 판매하는 데 성공했는데 과연 실제 직관 관중은 얼마나 많이 왔을지가 궁금해서 직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티켓 판매를 체크하고 실제 관중 수를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ZFN 팬분들, 국내 격투기 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특히 더 발언에 신경을 써서 영상을 제작할 테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회장인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는 올림픽공원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치만 놓고 보면 잠실 옆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20년을 살았고 초중고를 이 근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반가운 느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컴뱃 인스파이어 아레나 대회장을 직관 갔을 때도 인스파이어 대회장에 주차를 하자마자 뭔가 놀러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는데, 올림픽공원 역시 대회장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장 시설입니다.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 자체가 확실히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깔끔한 대회장이라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었고, 대회장을 입장하자마자 거대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내판은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대회장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안내판보다는 블랙컴뱃처럼 뭔가 직관을 왔다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멋진 구역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 내부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직관 오신 팬분들이 즐길 만한 이벤트 부스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놀랬던 부분인데, 보통 ZFN이 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팬분들이 즐길 만한 포토부스라든지 음료 스폰서 부스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ZFN 공사대회에 대한 공식 티셔츠 판매 부스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에이 설마라는 생각으로 대회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외부에서 사온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었지만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도 한 군데도 없었고, 또 펀치머신이라든지 포토부스 같은 이벤트 부스가 넘버링 대회인데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 규정 때문에 푸드트럭 등을 배치할 수 없었다고는 하는데, 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부가 끝나고 저녁을 사 먹으러 나왔는데 인근 거리에 있는 카페도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 편의점 1개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서 해당 편의점에 줄을 엄청 길게 서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몇천 명의 인파가 동시에 몰리는 이러한 격투기 대회, 직관 같은 경우에는 줄이 길어서 먹기 힘들거나 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는 문제라 ZFN이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라는 대회장의 컨디션은 그랬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장 인테리어 및 직관 시야입니다. 경기장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좋았습니다. 사실 ZFN이 블랙컴뱃보다 이 부분만큼은 항상 앞서왔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경기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 역시 상당히 인테리어가 멋지고 좋았습니다. 물론 블랙컴뱃이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넘버링을 개최하고 나서부터는 경기장을 둘러싼 구조물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블랙컴뱃이 앞서게 되었지만, 여튼 동일한 경기장 컨디션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ZFN의 대회장 인테리어는 역시나 감각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ZFN 대회는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는 경기장의 멋진 모습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인테리어와 직관 시야는 지금까지 블랙컴뱃이 대회를 열었던 대회장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블랙컴뱃도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서 대회를 진행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석 같은 경우에도 케이지가 가깝게 보이고 시야가 좋았습니다.
2층 S석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야로 직관을 할 수 있었고, VIP 좌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R석 맨 앞자리 같은 경우에도 직관 시야가 거의 VIP급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직관 시야가 좋은데 이거를 도대체 왜 ZFN이 홍보를 안 한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직관 관중입니다. 과연 ZFN이 야심차게 준비한 네 번째 넘버링 대회의 티켓을 거의 매진에 가깝게 판매하는 데 성공했는데, 과연 진짜로 관중들이 직관을 와서 좌석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1부의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 그리고 2부의 첫 경기와 거의 마지막 경기쯤에 영상을 찍어서 쇼츠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먼저 1부 첫 경기 시작했을 때의 관중석 현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절반이 넘는 좌석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VIP 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관중석이 비어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블랙 컴백과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진행된 블랙 컴백 블랙컵 8강 대회를 보면 1부 첫 경기가 진행되기 전 애국가 타임 때 벌써 대부분의 관중들이 입장을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ZFN이 특별히 못한다기보다 블랙 컴뱃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드FC 직관도 가봤고 ZFN 직관도 가봤지만 사실 블랙 컴뱃을 제외하고는 일부 첫 경기부터 관중석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대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UFC도 일부 첫 경기부터 관중석을 채우는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GFN 공사대회 첫 경기 때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었던 부분은 특별히 ZFN이 이상한 부분이라기보다 블랙 컴뱃이 이상하게 1경기부터 관중석을 너무나도 잘 채워서 신기하다로 봐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ZFN 공사 대회의 일부 메인 이벤트인 주동조 vs 최승국 경기에서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중석이 꽉 찬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좌석이 관중들로 채워졌지만 전체 좌석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숫자가 채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GTFN 공사대회 경기 중에서 주동조 vs 최승국 경기는 꽤나 관심을 많이 받은 경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중이 채워지지 않아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ZFN 공사대회의 2부 시작 경기인 양상광인 vs 원펀치 경기에서도 관중 수는 비슷했습니다. 주동조 vs 최승국 경기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들어서긴 했지만 전체 좌석의 70% 정도가 관중으로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양상광인 선수는 ZFN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핵심 선수인데 70% 정도가 관중으로 채워졌다는 느낌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은 2부 4경기인 장윤성 vs 김재훈 경기 쯤부터 거의 꽉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쯤부터 대회장이 관중 수도 대부분 꽉 채워졌고 제 채널에는 지금은 관중 꽉 찼는데 왜 쇼츠 찍어서 안 올리냐 라는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부 5경기인 최준서 vs 조시킨랑 경기 때 쇼츠를 찍어서 업로드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대회장 대부분의 좌석이 관중들로 채워졌었습니다. 기둥시야 방해석을 제외하고도 R석이나 S석 사이사이에 빈 좌석이 보이긴 했지만 사실 어느 격투기 대회장을 가도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이유로 빈 좌석은 늘 군데군데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관중이라면 그래도 전체가 4,600석이라고 했을 때 4,000명 정도는 채워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ZFN은 공사 넘버링 대회에서 약 4,000명 이상의 인원을 직관하게 만든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국내 타단체인 블랙컴백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일부에는 많은 좌석이 비어 있었다는 점과 2부 4경기 즈음부터 대부분의 관중이 들어섰다는 점은 ZFN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점으로 보였지만 그런 비교를 떠나서 메인 이벤트 때 현장에서 느낀 함성과 열기만으로는 ZFN 공사대회도 충분히 성공적인 대회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ZFN 공사대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았던 점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ZFN 대회를 직관하면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해왔던 링아나운서 송진우 배우님과 인터뷰어 이선민 개그맨님입니다. 송진우 링아나운서는 그래도 이번에 선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는 거부감이 덜했는데 이번 대회에 이선민 개그맨님의 인터뷰 진행은 다소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비나비 예프 선수를 인터뷰할 때는 아니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국내 격투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심각해서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생각마저 들었기 때문에 스탄 선수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지백 선수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동조 vs 최승국 경기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동조 vs 최승국 선수의 경기는 국내 플라이급 차기 로드 투 UFC를 뽑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력 있는 두 명의 국내 플라이급 파이터들끼리의 실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수준의 선수들을 5분 2라운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화끈하게 싸운다거나 경기를 재밌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내 플라이급 강자들끼리 붙는 경기인데 5분 2라운드로 경기를 붙인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ZFN 공사대회를 시청하신 분들 사이에서 편파, 판정 이슈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얼리스탑 이슈라든지 스탠딩을 빨리 시키는 이슈들은 대회사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고 경기마다 선수가 사전 미팅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등에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편파적이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ZFN 공사대회 직관 후기 영상입니다. 사실 ZFN과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악플이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ZFN을 옹호하는 내용을 말하면 블랙컴뱃 팬분들에게 악플이 달리고 ZFN을 까는 내용을 올리면 ZFN 팬분들과 심지어는 ZFN 관계자들에게도 눈치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ZFN을 다루는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저에게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사실 ZFN 공사대회에 관중이 얼마나 왔는지, 대회장 컨디션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블랙컴뱃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